겁장이 니키아스의 패착, 스팍테리아 원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소심한 겁쟁이 니키아스는 결정적 패착을 두 번에 걸쳐 두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또 다른 하나는 아테네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 중에 아테네에 치명상을 입힌 니키아스의 패착은 별도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소심한 겁쟁이 니키아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결정타를 입히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키아스의 2차 원정, 그러니까 보이오티아에서 돌아온 니키아스에게 또 다른 출전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의 왼쪽에 위치한 필로스와 스팍테리아 전선의 지원군을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니키아스가 일생일대의 전공을 세울 기회였지만 니키아스의 소심함은 이 기회를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필로스와 스팍테리아를 공략하던 아테네의 테모스테네스 장군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절대적으로 우세한 아테네 해군 덕분에 수백 명의 스파르타군이 스팍테리아 섬의 좁은 성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임시로 구축한 성 안에는 비축해둔 식량도 없었고 우물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갇힌 스파르타 병사들은 육지의 스파르타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야음을 틈타 근근하게 공급해주는 식량과 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휴전을 제의했고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니키아스가 이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사람은 당연히 강경파 클레온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지원군을 스팍테리아로 보내 성 안에 갇힌 스파르타군을 포로로 잡아 아테네로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스파르타군을 포로로 잡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테네에게 엄청난 전략 전술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의 독특한 군사 문화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수백 명의 스파르타군이 전선에서 싸우다가 전원이 사망했다면 스파르타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스파르타의 명예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스파르타군이 포로로 잡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치욕이었고, 또 포로로 잡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이 이를 죽음보다도 더한 굴욕으로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 사람들은 적국에 잡힌 자국민 포로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그리고 어느 영화처럼 포로로 잡힌 스파르타군은 스파르타의 입장에서 반드시 구출해야만 하는 라이언 일병 같은 존재들이었고, 따라서 아테네가 이들을 포로로 잡는다면 꽃놀이패를 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민회가 지원군을 이끌고 갈 장군으로 뜻밖의 니키아스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그 자세한 경위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클레온의 작품일 것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쟁과 역병에 지친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 추가 지원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배후에 니키아스가 있었습니다. 전공의 목이 마른 니키아스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 두뇌 회전이 누구보다도 빠른 선동가 클레온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온은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군이 니키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충분한 군대를 이끌고 필로스로 가서 스팍테리아 섬에 갇혀있는 스파르타군을 잡아오는 것은 시군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 하루빨리 잡아와야 한다. 내가 장군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이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전공에 대한 욕심보다 니키아스의 타고난 소심함이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로스와 스팍테리아의 전황은 스파르타군 수백 명이 성 안에 갇힌 것을 제외하면 결코 아테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니키아스의 판단은 그러했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하는 용맹한 스파르타의 전사들, 소위 살인병기라고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이 스파르타군을 생포해서 아테네까지 압송해오는 것은 맹수를 맨손으로 생포하는 것만큼이나 절대로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지원병을 이끌고 필로스로 갔다가 이 작전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니키아스 자신이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심한 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니키아스 특유의 잔꾀가 발동했습니다. 그 궁지에 클레온을 밀어넣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키아스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런 뜻이겠죠. 네가 가면 될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추가 파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은 사라져버렸고 누가 갈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클레온이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클레온은 이때 장군이 아니었지만 여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장군 대우를 해준 것이 셈이지요. 소심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할 것처럼 보였던 이 작전은 용감한 데모스테네스의 치밀함과 과감성 그리고 클레온의 행운이 겹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온은 데모스테네스를 필로스에 남겨두고 자신은 사로잡은 포로들과 함께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이 모두 자기 것인 양 선전했고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니키아스의 배가 몹시 아팠겠지만 클레온은 그 다음에 장군으로 선출되었고 또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식사하는 특권과 모든 축제와 공연의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국의 주도권은 강경파 클레온의 손으로 넘어갔고 니키아스의 평화구상도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니키아스는 항상 뒤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슬그머니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다가가서 자신의 숟가락을 넣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그의 꼼수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테네 몰락의 서막, 두 선동가에 의한 국론 분열에 관한 이야기. 스팍테리아 원정은 결과적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태를 두고 예일 대학의 저명한 그리스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만들어낸 아테네 내부의 분열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충격적으로 드러내준다. 이 논평은 스팍테리아 추가 파병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합리적 토론의 결과 추가 파병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클레온과 니키아스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극한 대립 속에서 아테네라는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논쟁을 벌이다가 얼떨결에 추가 파병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아테네 시민들마저 편이 갈리어 버렸고 이 와중에서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정치로 시작된 아테네의 분열은 후일 시칠리아 원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소심한 니키아스의 꼼수가 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결국 시칠리아 원정은 참담한 패배와 함께 아테네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이건 교수는 이 점을 날카로운 눈으로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편가르기 정치에 의한 심각한 내부 분열은 한 나라를 존망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 역사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을 둘러싼 편가르기 정치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북중러의 잠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편을 갈라 싸우는데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테네의 멸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선동정치에 휘둘리면서도 팬덤 정치의 늪에 빠진 나머지 여야를 막노라고 자신이 선동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양진영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니키아스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